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을미사병과 단발령으로 시작된 항일 의병운동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민족의 노력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항일 의병운동. 그러니까 일본에 대항한다는 그런 의병운동이었고요. 두 번째, 애국개몽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깨우친다는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열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의로움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는 그 운동이 있거든요. 이거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항일 의병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늑약 체결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민종식이, 전라도에서는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최익현 우리 생각나나요? 어떤 분이셨죠? 네, 강화도 조약 때도 반대하셨던 분이고, 단발령 때도, 그리고 일사늑약 때도 반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70세에서도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래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단식을 통해서 단식해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우리 단식 지금 하고 있는 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태백산맥 일대에서는 신돌석이 일본군과 맞서 싸웠대요. 그래서 그때도 좀 양방 출신 의병장이 많았는데 신돌석은 평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싸움을 잘하고 일본군이 많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돌석이 이끄는 의병 부대는 한때 수천 명이 이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의병은 우리 스스로 일어난 병사였죠. 근데도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분들이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병 활동이 더 활발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종 황제가 강제로 물러났었죠. 그 이유는 뭐였었죠? 헤이그 특사 파견을 했다고 외국군이 박탈됐는데 불법을 저질렀다고 강제로 물러나게 했었죠. 그래서 대한제국 또 군대도 해산을 시켰잖아요. 자기들을 이렇게 대항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욱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식 무기와 전술을 사용해서 전투력이 향상되었겠죠. 그래서 항일 의병운동은 의병 전쟁으로까지 발전되었대요. 그래서 이건 뭐 14만 명까지 이르렀고, 또 무슨 수천 건 싸움도 일어났대요. 막 전쟁 정도로. 그래서 연합 부대를 만들기도 하였고, 또 뭐 서울을 향해서 진격을 벌였으나 또 실패를 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소규모 분대로 나누어서 전투를 계속 이렇게 벌여나갔죠. 근데 이제 계속 탄압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서 항일 투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또 연계해서 의열단과 연계해서 한번 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었죠. 아까 무슨 방법이었죠? 이 애국개몽 운동 방법입니다. 이것은 나라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나라를 지키려는 거였죠. 그래서 먼저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인재를 길렀고요.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마르타 소년에서 볼 수 있지만 무슨 말을 썼죠? 일본어 쓰게 하고 막 우리 국사를 좀 우습게 만들고 일본 역사를 배우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민족은 좀 어리석으니까 예전부터 침입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도 시켰고요.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이런
일본에 대한 비판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렸던 거죠. 그리고 산업도 발전시켜서 부강하게 하려고 했죠. 왜냐면 이제 대구를 시작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한테 무슨 전기도 세워주고 기차도 세워준다 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세워주면서 우리가 이거 세워줬으니까 너희가 갚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빚이 생겼대요. 얼마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한 2배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진 빚을 스스로 갚자.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라는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서도 막 이런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글을 실어서 더 많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렇지만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본은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고요. 또 그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자기들이 압수해 갔대요. 정말 웃기죠? 그러니까 뭐 너희 집에 뭐 만들어 줄 거니까 이거 세워준 다음에 그거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돈 갚으라고 하고 또 그것도 이제 돈 갚으려고 모아놓은 돈도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정말 이중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도 이런 정신이 우리 IMF 때도 이어진 게 있었어요. IMF 아나요? 우리가 국가가 또 남은 나라에 갚을 돈이 없어서 좀 부도가 난 사건이거든요. IMF 때 우리가 또 금모으기 운동을 벌려가지고 이제 또 우리 스스로 그런 국가의 빚을 갚도록 한 거죠. 이때도 아버지들은 뭐 금주하고 담배도 안 피고 그 돈 아끼시고 어머님들은 뭐 비녀라던가 가락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모았던 거죠. 이때도 금모으기 할 때도 뭐 어렸을 때 반지라던가 이런 뭐 이에 있는 그런 금리빨 같은 것도 빼서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성신문,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 이제 침략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기도 하고 국제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고요. 황성신문은 황제의 나라의 신문이고요. 우리가 한성이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거기에서 난 신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장지연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시일야 방성대국을 써가지고 일제 침략을 비판하였죠. 장지연 생각나죠? 그리고 이런 모금의 표도 이렇게 실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되게 이런 대구에서 시작된 국제보상운동에 대해서는 되게 자부심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기념비도 세워놓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의열운동이 있었죠. 의열운동. 그거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예요. 신민은 새로운 그런 정치, 그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단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황제는 고종까지밖에 없다라고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를 원했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 분들이 중심으로 조직을 하였어요. 비밀 단체인데 왜 그랬을까요? 계속 탄압하니까 목숨이 위협받으니까 비밀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 산업의 발달. 왜냐면 일본이 계속 우리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계속 우리 지배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 오산학교하고 대성학교들을 세웠죠. 그럼 오산학교를 세우신 분은 이승우 선생님. 그리고 이런 대성학교를 세우신 분은 이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올바른 우리 역사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민족 기업도 육성을 하였대요. 이런 이승우 선생님 같은 분은 그래서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니까 도자기도 만들고 또 무슨 출판
그런 기업도 만들어가지고 자립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의병장이랑 이런 정말 싸움을 무장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흥 무관 학교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또 한국에서 하다 보면 일본에 걸리겠잖아요. 그래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길러내시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런 노력을 하였지만 이제 그 일본은 우리 사법권 재판도 못하게 하고 경찰권까지 빼앗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일제의 침략에 참여한 사람들을 처단하려는 활동도 꾸준히 하였겠죠. 그래서 이런 전명훈과 장인환이 스티븐슨을 저격하였대요. 스티븐슨이 누구냐면 외교관 같은 사람인데 막 그 한국은 일본은 보호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고 미개한 민족이라서 일본을 도움을 받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막 이렇게 연설하고 다닌 거예요. 너무 화가 났겠죠. 전명훈이 저격하였지만 그게 잘 못 이렇게 명중 못 타가지고 막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장인환이 그걸 보고 저격하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후에 죽고, 그래서 이걸 보고 안중근도 이제 1년 후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죠. 그리고 또 이재명은 을사오적, 우리 을사늑약에 앞장선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제일 심하게 이완용이에요. 그래서 이완용을 공격하였고, 하지만 이제 또 이런 사람 목숨이 끈질기잖아요.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계속 이런 노력을 하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10년도에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권 피탈, 빼앗기게 되었다고 해서 국권 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또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죠. 이 안중근 의사가 또 우리가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이번에 사형 선고 날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순국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조 마리아라는 분이세요. 근데 아들이 곧 죽을 위기에 있으면 빨리 미안하다고 하고 항소하고 너는 죄 없다 하고 나오라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라고 하고, 그리고 막 산배옷도 마련해 놨다고 하고,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끝까지 일본에 이렇게 같이 하지 않도록 그런 편지를 쓰셨대요. 그래서 정말 한번 선생님이 또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이런 나라를 빼앗겼을 때 국민들은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학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